볼게요. 일단 선생님 소개를 좀 할게요. 선생님은 화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배준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전화번호예요. 입력하든가 쓰든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선생님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참 화려하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성학원, 그지? 거기다 메가스터디 알잖아. 메가스터디. 여기 옆에 들어오는 그 러셀. 얼마 전에는 거기 그 메가스터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 MD라 그래가지고 약대 애들 가르치는 그런 데서 서울에서 수업을 했어요. 홈피에 보면 알겠죠? 여기 강남 캠프에 선생님이 있죠. 이게 순서대로는 아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지난 8월에 퇴직을 하고 여기 좀 와서 수업 좀 해달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메가 러스 나 퇴직했다고 또 쫓아 내려온 듯한 인상이야. 그래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짜증나. 메가는 왜 나하고 이렇게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광주 전체에 없어. 있으면 와봐. 내가 수강료 전액 환불해 줄게. 그리고 공짜로 수업 들어도 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전공은요, 생화학이에요. 생화학이고, 뭐 꼴의 유학파예요. 네, 유학파. 영어 좀 해. 스피킹만 좀 돼. 그래서 생화학이라서 생물과 화학을 두루두루 잘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왜 생물 안 하고 화학을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생물하면 뒤지게 외워야 되니까. 화학은 외워야 되긴 하지만 조금만 외워도 되니까. 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할 똑같죠? 화학은 너무나 많이 외워야 되는데 화학은 조금만 외워도 문제를 풀려. 근데 학생들을 보면 이 화학은 조금만 외워도 문제는 풀리긴 하는데 그 조금을 안 외우더라? 그거 참 신기해. 왜 그러나 몰라. 네.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의 그 공통 통합과학은 이제 연장선상에 있어요. 중3 연장선상이니까 외우면 웬만한 문제 풀립니다. 알겠어요? 일단 그러다가 고2에 뭐 원과목으로 들어가면 외워도 안 풀리는 문제가 많죠. 근데 하지만 통합과학은 외우면 풀리세요. 예,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얘기까지는 마치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변화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과학 분야를 통해서 여러 번 스토리텔링처럼 쭉 해주는 거야. 이야기책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목별로 좀 쪼개서 여러 번 같이 이제 수업을 하긴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화학 부분을 맡았죠. 그죠? 화학 부분을 맡아. 일단 부모님들한테 어머니한테 전부 보냈던 수업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A반이니까 오늘 10일 맞죠? 네, 1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일까지 화학은 총 8강이고 그 다음에 그 우공비에 나와 있는 화학이 총 대략 한 8에서 9강 정도 돼요. 그래서 매일 와서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한 강씩 마치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간편해. 알았지? 그러면 맨 마지막 25일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지어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일 와서 한 강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8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만 8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이 수업에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화학에 관계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갈 텐데요. 100% 촬영을 합니다. 알았어? 100%, 저 뒤에 보여? 카메라? 카메라 보이죠? 예, 이제 카메라 해요. 다른 강의실과 많이 다르죠? 일단 사이즈가 다르잖아. 이 강의실 사이즈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지? 나의 파워야. 자, 시설이 다르죠? 네,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습기의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느끼고 가라고. 알았지? 자, 아무튼 저 카메라 있지? 자,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어디에 올리냐면 선생님 카페에 올려요. 이 카페예요. 핸드폰 있는 사람 저 꺼내봐봐. 자, 우리 강의실은요, 우리 강의실만의 와이파이가 따로 있습니다. 역시 다르죠? 공용 안 씁니다, 저는. 예, 잘 잡히지도 않은 공용 안 쓰고, 샤오미라고 뜰 거야. 샤오미라고 뜰 거야, 샤오미. 그냥 잡아도 되고, 비번은 08개.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잡았어요? 예, 그럼 우리 강의실 들어오면 자동으로 잡혀요. 자, 잡으면 어딜 들어가냐면 네이버를 들어가시고 네이버에 카페로 들어가 보세요. 자, 카페에 케미스토리, 여기 알파벳 스토리, 케미스트리가 아니라 케미스토리. 케미스토리. 그리고 자기 이름 넣고 그다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못 찾은 사람? 다 찾았어요? 예, 이제 가입은 제가 쉬는 시간에 승인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카페에 가입하고 나면 여러분이 결석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요, 여기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보면 자, 복습 동영상 2022년에 돼 있고 맨 첫 번째 이제 여러분 거예요. 고1 통합과학. 알겠지? 고1 통합과학을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지? 여러분 A반이지, 그지? A반. 날짜도 같이 써 있어요.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A반이야. 오늘이 12일이면 오후 A반 뭐 13시 타임 1월 12일 수업 이렇게 뜰 거야. 그지? 그럼 거기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가자.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 놓은 건 유튜버예요. 그래서 유튜브인데 유튜브로 뭐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수업들을
수업들을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 게 이 동영상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뭐 한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석이라든가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복습하라고 복습 잘 안 하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늦거나 뭐 30분 늦거나 아니면 결석했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럴 때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교재 없는 사람들은 연습장을 피시면 되거든요. 연습장도 없어? 교재가 저기 아직 학체 서점에 안 왔다면서. 연습장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손 다 있어? 자, 봅시다. 이제 1강이에요. 1강에서도 이제 화학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고등학교 과학은 중학교의 연장선상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 과학을 듣는 이유는 대부분 이과겠죠, 그죠? 자연계 가고 싶은 거지. 공대나 아니면 의대나 가고 싶어서 여기 왔을 거예요. 자, 왔을 텐데 그 과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저기 고1하고는 뭐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은 사실 문제 자체는 조금 더 많이 좀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과학은 늘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와닿지는 않죠. 이게 어떻게 왜 늘 해야 되냐 그런 건데. 근데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내가 몇 개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어떤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선생님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조건이 좀 있죠. 공부를 해야 되는 조건, 또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되게 많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우리 집에 현금으로 100억이 있나? 꼭 물어봐,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마. 할아버지가 현금 100억 있으면 자산은 어마무지할 거거든. 효도해가지고 그걸 받아. 알았어? 첫 번째. 아마 집에서 그 얘기 물어보면 등짝을 몇 번 얻어 터지겠지만, 예,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재능. 재능이 여러 재능이 있어. 맞잖아. 뭐 여러 재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한다면 내가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나? 그래서 게임으로 먹고 살 수 있냐? 라는 어떤 그런 게 아마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래서 선생님 아들이 이제 요번에 수능 본 고3이야. 고3인데 이제 이놈이 고2 때 공부를 안 하겠대. 나한테.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얻어 터졌죠. 선생님 아버지 같았으면 얻어 터지지. 공부 안 하겠다는 놈을. 그래? 근데 요즘 아빠잖아, 나. 어떻게 좁혀냐, 얘를. 그럼 하지 마. 네 인생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시켰더니만 굉장히 그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아니, 학원이가 나보다 다 안 시켰으니까. 그전에는 안 쌓이던 돈이 쌓이네.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테슬라 샀잖아. 그래서 안 하겠대. 안 시켰어. 게임 하겠대. 게임 막 하더라. 내가 하루는 불렀어. 야, 너 게임 잘하냐? 그럼 잘한대. 동네 잘하냐? 동네에서는 자기가 잘한대. 그럼 게임을 한번 먹고 살아볼래? 그럼 그건 싫대. 그냥 동네에서만 잘하는 거래. 그러대? 내가 볼 때도 뭐 동네에서만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게임을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그걸로 나가도 돼요. 뭐 그분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김유한이라는 학생이란다. 김유한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금유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뭐 프로 천재 게이머인데, 그러니까 걔가 뭐 하지? 스타인가 스타? 스타크래프트인가? 거기서 이제 프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 하니까 스타를 잘해서가 아니더라고. 모든 게임을 잘해. 그래가지고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면 그 사람한테 준대. 게임을 너 한번 해봐라고 준대. 그러면 걔는 한 2일 사이에 그 게임을 마지막까지 깬대. 깨가지고 이건 어떻다 저렇다 코멘트를 남겨준대. 그럼 그렇게 하면 걔 4억이 딱 꽂힌대. 옛날 얘기인데 지금 더 꽂히겠지. 바로 리뷰 한번 했다고 4억. 짭짤하죠. 그죠? 이틀이래 4억인데. 뭐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게임 회사에서 걔한테 의뢰하는 게.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걔가 게임은 개발하지 않지만 게임을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두 번째가 그거야. 재능이 있으면 공부하지 말자. 응? 세 번째 뭐냐면, 이건 좀 요즘이죠. 외모가 출중하면 하지 말자. 근데 외모가 출중한데 이 외모는 고칠 수가 있잖아. 그 성형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면서. 그지? 이제 이래서 고칠 수는 있어. 근데 요즘에 크게 뜨는 그러한 그 연예인들은 고친 애들은 아니더라. 보니까 하도 고쳐대서. 그러니까 고친 애들이 주로 어디 가냐면 유튜버 하더라. 그지? 유튜버 가면 대부분 많이 외모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유튜버를 하더라고. 유튜브 되게 웃겨. 난 유튜브를 잘 안 봐. 뭐 어떤 애들도 이제 남자애들 보고, 자, 안녕하세요. 충장로인데요. 뭐 이러고 근데 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충장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러면 지 혼자 막 떠들면서 돌아다니더라. 일가 입고 가면 옛날에 그 구시청 사거리에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가봤어요. 근데 그때와 다른 건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많이 돌아다니대요. 이렇게 찍으면서. 그래요. 뭐 그거로도 먹고 살 수 있지, 그지? 그치? 그러면 유튜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하는데 난 유튜브를 안 봐요, 선생님. 사실 그런 뭐 먹방이니 뭐 이러는 것도 안 봐. 그거 왜 안 보냐면 나는 좀 불쌍해, 걔네들이. 그냥 파는 건데 자기의 지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몸을 파는 것 같아. 자, 먹방도 지가 먹으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냥 지 몸을 파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얼굴 이쁜 애, 얼굴 잘생긴 애, 몸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전부 다 몸을 파는 듯한 인상이 드는 거야. 나는 되게 구닥다리여서 그런가 봐. 근데 좀 안타깝고 그런 거야. 아니, 세상에 팔 게 없어. 지 몸을 팔고 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아닌 것도 많죠. 그죠? 아닌 유튜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인 거야. 응? 먹으면서 지 몸을 학대하고, 그지? 아니면은 뭐 이쁜 애들이 몸 만들어서 몸매 자랑하고, 그 다음에 광고 받아서 또 먹고 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팔 게 없어서 지를 팔아. 적어도 내가 팔 수 있는 게 있다면 머리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일단 하다가 안 되면 몸을 써야지. 그지? 몸을 먼저 쓰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뭐 열심히 했지. 근데 이제 할 게 없어. 그럼 이제 노가다 뛰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맨 처음부터 몸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운 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그 계획 속에서 뭔가 이뤄낸다면 여러분들 한 3년 뒤에 삶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야. 알겠어? 그게 이제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공부가 그래도 제일 바른 길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특히나 과학을 갖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전공이 자, 수학과 손 들어. 나 수학과 갈 거야. 손 없어? 수학 교육학과는 어때? 손 들어봐. 없지? 수학 아무도 안 하네 여기. 그지? 맞잖아. 수학은 대학을 들어가는 수단이고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먹고 사는 수단은 아닌 거야.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 그래, 뭐 고1이니까 나 의대도 가고 싶고요, 약대도 가고 싶고요, 그죠? 뭐 공대도 가고 싶고요. 그래요. 그게 꿈이야, 여러분의 꿈.
뭐 이 중에서는 뭐 교사가 되고 계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자연계를 적어도 과학을 1학년 때 예습 선행을 하고자 앉아있는 학생들의 꿈은 의대나 약대가 가장 큰 꿈이겠죠. 아주 근시간 내에 그 가장 큰 꿈, 그지? 목표라고 하자. 꿈이라기보다는 꿈은 더 멀리 가야지, 그지? 가장 가까운 미래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그거예요. 의대, 약대, 그지? 공대, 뭐 공대도 좋은 공대면 좋겠지. 뭐 서울공대, 한양공대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그런데 가면은 뭘 배우냐면 이런 것들 배워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제 난 어디에 관심이 있지? 뭘 배울 때 재밌지? 라는 걸 파악해봐. 알았어? 화학이나 생물을 배울 때 흥미로워.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그지? 근데 화학 생물을 봤는데 뭐 토할 것 같아. 글로 가면 안 돼. 나 갑자기 물리를 배웠는데 물리가 새 세상에 열렸어. 그럼 물리 쪽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도 뭐 화학이랑 생물이랑 물리랑 두루두루 괜찮아. 그러면 의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1학년 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많이 무너집니다. 내신에서 무너지고, 맞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자기의 목표가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수정이란 걸 하더라도 요 안에서 수정하죠. 의대 약대를 가겠다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 공대 쪽으로 수정을 하고, 공대로 잡았는데 너무 또 성적이 좋으면 의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대 약대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가 공대까지 잡았다가 갑자기 신방학과로 가진 않아. 알았어? 그건 어떨 때야?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스카이는. 근데 내가 신방과로 돌리면 갈 수 있어. 그럴 때 돌려서 가요.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안 좋아하는 일을 선생님 아들이 하길래 요즘에 아들 얼굴도 안 봐요. 전화는 안 해요. 아니 지가 언제부터 로스쿨은 3년에 로스쿨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성적 나오니까 로스쿨 가겠대. 그래서 문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잖아. 그지? 짜증이 나요. 아빠는 짜증이 나요. 아니 웬 로스쿨? 아니 지 꿈은 맨 처음에 뭐였는지 아세요? 의사였어요.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대 가겠대. 좋아. 뭐 생명화학 카드 있대. 그래. 그러다가 수영집 딱 나오니까 지는 인서울 가고 싶고, 밖으로 지방은 안 가고 싶은 거야. 선생님 집이 저 일산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교차 지원을 해서 로스쿨 가겠대. 거기서 빡이 딱 돌았지. 그럼 선생님 부모 입장에서는 뭘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재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더 좋은 성적을 따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왜? 요즘엔 누구나 다 능력이 있잖아. 재수시킬 능력이 있잖아. 돈이 없어서 막 질질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와서 요 광주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소주 사줬거든요. 소주 사주고 그래 내년에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원서는데 로스쿨이 튀어나온 거야. 아빠 입장에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로스쿨을 가겠다는 건 지금 당장 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학교 가서 뭔가 현실을 도피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좀 실망스러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로 갈 때 이 과학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목표가 무엇인지 잡고 거기에 대해서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고, 더불어 얘기하자면 내신은 잘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특강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는 걸 좀 할 텐데, 이 빅뱅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재밌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 누르면 불이 꺼져. 저기 사탕 있지? 사탕 밑에 거 하면 불이 꺼져요. 사탕 밑에.
자, 잘 봤어요? 다시 불 켜줘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아주 4분의 동영상에 다 몰려있네요. 자,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137억 년, 1초, 3분, 38만 년. 맞죠? 자, 이 숫자들이 지금 오늘 이제 배우는 맨 처음에 빅뱅에서의 원자가 생성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 이제 별이 생성되게 되고, 수소와 헬륨이겠지? 근데 저기 중력 수축에서 수축했다가 빵 터져요? 그러면 이제 수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야. 빵 터지면 그 원소들이 또 흩어져 있겠지. 또 별이 만들어져. 또 빵 터지면서 또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면 또 원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은하가 이제 원시 은하에서 이제 지금의 은하가 되면서는 태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태양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돌던 무수히 많은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혀서 뭘 만들어? 지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 지구를 만들게 됐는데 그 지구 안에는 그러면 여기저기 있던 애들이 부딪혔으니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원소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원소들이 하나, 두 개씩 발견이 됐겠지? 그지? 자, 지금 현재 110가지의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발견이 되어지거나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게 110이 될지, 120이 될지, 150이 될지 아직은 몰라.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원소들이 110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뭐 운석이 떨어지면 운석에서 딱 보고 나서는 얘는 무슨 이상한 원소들이 있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원소들이 있는 거야. 그건 지구를 만든 원소가 아닐 뿐 우주 공간엔 그런 원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빅뱅 이후에 바로 원자가 생성되는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부분만 얘기한다 그랬냐면 화학 부분만 얘기한다. 화학 부분. 자, 하는 분야 또는 화학은 어떠한 뭘 연구하는 분야냐면 얘는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의 변화를 연구한다. 물리는요, 운동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물리고요. 화학은 물질의 변화고요. 생물은 변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알았죠? 지학도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배우는 거. 좀 달라. 알았어요?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학에는 그러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물리로 해석하고 화학으로 해석하는 거야. 똑같아요. 자, 생물도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 변화는 모두가 화학 반응에 의한 변화일 뿐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크게 물질과 변화로 나누어서 봅니다. 항상 물질에 관한 거 배우고 변화에 관한 거 배워요. 어떤 교재든. 자,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엔 화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화학2에서도 마찬가지며,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인 원자가 어떻게 생성됐는가를 보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빅뱅이라는 관점에서. 알겠지? 자, 그럼 일단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한번 정리할까요? 자, 물질이 있어요. 일단 물질은 아주 작은 알갱인 쪽에다 보면 이제 원자란 애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경우든 가장 작은 알갱이는 원자니까. 그래서 원자는 두 개로 나눠지죠. 핵하고 그 다음엔 전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뭐 이게 원자 핵이다 하자. 플러스 전기 띄고 있으니까 삥 둘러서 이제 마이너스를 갖게 되고요. 여기 전자가 되죠. 그래서 핵과 전자. 자, 근데 핵이 플러스를 띄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핵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양성자하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 뭐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입자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런 양성자들과 전자들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냐?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냐면 둘 다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 이런 건 밀입자라 그럽니다. 아주 가장 작은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빅뱅, 자 폭파가 됐을 때 뭐뭐가 생성됐다 그랬어요? 예, 쿼크와 전자 같은 애들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입자. 그래서 이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가 이제 원자를 만들 때 전자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쿼크는 총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전자는 뭐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종류의 쿼크 중에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건 3개의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고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되고 이 원자가 물질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생성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빅뱅이라는 거 봤어요. 빅뱅. 대폭발. 점이었던 우주가 빵! 터지는 게 빅뱅이야. 몇 년 전에 알았죠? 그래서 117년 전에 이렇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슉 해서 뭐가 되냐면 현재. 그래서 뭐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며. 그제? 팽창한대요. 자, 그런데 뭐 이건 우주가 팽창하는 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자의 생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아까 지금 동영상에 뭐라고 했어요? 1분 이내에 라 그랬죠. 1분 이내.
그럼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5초 일 때 10의 27승 켈빈이에요. 켈빈. 요 절대 온도거든. 절대 온도.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0을 더해준 거거든. 근데 별로 의미는 없죠. 10의 27승이잖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의 27승 도시라 봐도 돼. 자, 이만큼의 온도, 굉장히 높은 온도죠. 이 온도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쿼크나 전자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1초 이내라 그랬으니까 1초 이내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10의 13승 켈빈. 자, 팽창을 하면서는 온도가 점점 좀 낮아집니다. 알았어요?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주 공간을 나가면은 우주 공간의 이제 온도가 2.5 켈빈이야. 그러니까 계속 낮아진다는 거 알겠지? 쭉 낮아지고 있어. 자, 여기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쿼크들이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돼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대 1이었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중성자는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양성자는 중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 그러니까 살짝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가 되는 거지. 그럼 질량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다. 들어봤다는 식이야? MC 스퀘어. 이 C가 이제 광속이니까 광속의 제곱.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질량의 차이가 생겨? 그럼 질량의 차이가 생긴 만큼의 곱하기 빛의 속도의 2배만큼의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래.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땐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 알았죠? 그게 뭐 왜 빼낸다? 근데 발열이라고 그렇게 할게. 발열. 빼내니까. 그럼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땐 흡열이죠. 흡열. 다시 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게 필요해요. 에너지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10의 13승 켈빈이면 충분하게 에너지가 많은 상태니까 양성자, 중성자 된다. 중성자 양한다. 그때 1대 1이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3분 10의 9승 켈빈. 자, 3분이 되게 중요한데 1초 이후에 3분까지 이 3분까지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점점점 팽창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성자라는 애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됐다가 다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 1대 1인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온도가 낮다며 팽창이 돼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줄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지 1대 1이었던 애를 양성자 대
중성자가 얼마가 되냐면 7대 1이 돼요. 한마디로 양성자, 중성자 중에 양성자가 7배 더 많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3분일 때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나요, 이제. 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게 되면 뭐를 이루냐면 핵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원자의 핵이냐면 헬륨 원자 핵. 그리고 수소 원자 핵. 근데 수소는 말이야, 원래 만들어져 있었다. 어디에서? 여기서. 왜 그래? 자, 수소 봐봐. 수소가 말이죠,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수소는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에 의해서 형성된 게 수소입니다.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그러면 여기가 없다고 쳐. 전자가 없다고 쳐. 그럼 양성자 하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겠니? 수소 원자핵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의 또 다른 이름이 수소 원자야.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있었고, 양성자에 있었으니 얘는 있었고, 얘가 형성된 지점이 어디야? 8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숫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38만 년이 중요하다 그랬어. (8만 년) 자,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충 했을 때 우주가 137억 년 전이니까 130 거의 7억 년이야. 38만 년이면 137억 년에 38만 요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요 138만 년이 이제 흘렀어. 자,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겠죠. 얼마? 3000 켈빈이야. 낮아졌죠, 이만큼. 자, 그럼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전자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다가 전자가 활발하게 못 돌아다니니까 핵하고 말이죠, 전자가 만나요. 그럼 핵과 전자를 만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 원자가 생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자가 두 가지 원자인데요. 무슨 원자냐면 수소 원자. 자, 아까 만들었던 존재하고 있던 그 핵들하고 전자가 만나서 수소 원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수소 원자가 생성된 지점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된 지점이 38만 년. 그러고 나서 몇 억이 흐르냐면 한 4억에서 7억 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럼 빅뱅 이후로 따져 현재 시점에 따졌을 때 한 130억 년 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별과 은하가 생성되고, 그래서 은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대략 130억 년 전이야. 그지? 그럼 지구의 나이가 얼마야? 한 46억 살 정도 되거든요. 태양계의 나이가. 그럼 46억 살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90억 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터지고 줄고 계속.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수축됐다 터지고 수축됐다. 태양이 어느 순간인가 꺼지는 건 알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별과 은하가 생성된 겁니다. 그럼 별과 은하가 생성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지약했죠? 지약했어요, 안 했어요? 지구과학 노성원 선생님이 아마 그 별들에 관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원자의 생성입니다. 그렇다면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이 3분에서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 그지? 한 가지를 통해서 툭 나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생님이 조금 쉬었다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